목요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신유형 푸는 날이다. 생독 대비 집독기를 지켜라. 집독기를 지켜라. 잊지 마시고요. 그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떨어지진 않아요. 단언컨대 등급이 떨어지진 않는다. 어휘와 생독에서 틀린 게 없다. 최소한 등급은 떨어지진 않는다. 마무리 자료로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해주시고요. 알겠죠?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보기 문제 5번 선지였던가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질문에 보기 문제 5번 선지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 한번 OX 근거를 찾아봐라. 운을 한번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보기 문제 5번 선지. 자, 기억해 두시고 관심 있게 봐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이제 2번 지문 풀어야겠죠. 오늘은 2번 지문 푸는 날. 다음 주 화요일은 3번. 그리고 목요일에 마지막 4번을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일어났죠? 8월 10일에 풀었어야 될 지문. 우리 이제 비교상 첫 번째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돌아오시면은 국가배상 제도에 대한 이야기고, 국가가 뭔가를 잘못했으면은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재판은 예외적으로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덜 지게 한다. 더야 덜이야? 덜 지게 한다. 첫 번째 이유가 사법부 독립성이라고 하는 직무상 독립 그 특수성 때문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방책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 활동보다도 좀 다소 완화된 어떤 책임인 거죠. 책임이 좀 완화된 거다. 우주님, 그쵸? 거기까지 왔고요. 자, 두 번째 비교싸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했으니까 1번이었고, 두 번째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좀 한번 또 봤죠? 네, 여기 기판역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하시고, 야, 반갑다 친구야, 그러면서 인사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자, 기판역 그러면 우리 배웠던 단어인데 말이죠. 우주님, 기판역은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기존의 판결이 지니는 효력, 그렇죠. 효력. 기존의 판결이 지니는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판역. 그러면 그럼 기판역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생겨나는 거냐 했을 때 확정 판결이 일어난 후에 생기는 게 기판역이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 해주시고, 두 번째 비교상에 이제 기판역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교상 두 번째 칸에 쓰는 거예요. 기판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재판 잘못했을 때 법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를 다소 좀 덜하게 완화시켜주는 장치예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판결에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이미 끝난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이해돼요? 그래서 기판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혹시나 뭐 진실과 다른 판단이 나오더라도 일단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청구할 수도 없고요. 청구에다가 세모. 그 다음에 재판관 입장에서 당연히 판결을 할 수도 없고, 청구 X, 판결 X. 기판력의 효력 때문에 청구 X, 판결 X. 이렇게 차이점 칸에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물릴래야 책임을 물릴 수가 없죠. 야, 재판이 거지 같은 재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네가 책임져. 판사한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이 일어나 버리면. 자, 여러분, 칠판 위에다가 써볼 테니까 똑같이 따라 적으세요. 언젠가 필기했었다라는 그 기시감이 좀 들 건데요. 한번 본 적이 있다는 느낌. 숫자를 3개 쓸 건데, 자, 여러분, 제가 법정에 선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정광법사가 법정에 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변호사로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된다, 뭐 이런 건 가능한데, 피고인석이 제가 선다? 말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선다면, 피고석에 선다면 딱 하는 상황이 있죠. 슬기 마음을 훔쳐서
절도죄로 체포. 방아쇠. 이런 닥쳐. 아 그렇죠. 슬기 마음에 파이어. 불을 질렀다. 그 방어 괜찮네요. 아 그렇게 하죠. 절도죄와 함께 방화죄가 같이 병합되는 걸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방화범이고 절도범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형량이 졸라 심한 거야. 1심 재판부가 말이죠. 피고 정광법사는 만인의 여신인 슬기의 마음을 허락 없이 함부로 탈취하여 순진무구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형. 말하고 있잖아 사형이라고. 좋아? 1심 재판부가 나는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야. 그러면 나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 노. 그럼 더 이상 슬기와의 만남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영원히 격리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승복해요? 불복해요? 승복이 뭐냐 승복이? 스님이 입는 옷이야? 승복이 뭐야? 인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승복하지 않겠죠. 나는 불복할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사형이 웬 말이냐. 난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러면서 2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복하여서 딴 재판부 불러와. 나 너 싫어. 다른 판사 불러와. 두 번째 재판 받아볼래.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주은님. 두 글자로. 그렇죠. 항소지 항소. 항소는 건국대 상징이고요. 항소. 알겠죠? 항소. 그럼 2심 재판부가 그래. 정광법사의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는 바.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으므로 무기 이 새끼 졸라 내 대본을 다 파악하고 있네. 무기징역에 처한다. 자 그럼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죠. 죽어서 못 보나 감옥에 있어서 못 보나 못 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슬기님하고의 영영 이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승복이냐 불복이냐?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하는 거야. 승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재판을 받으러 가면 그 법원의 이름이 달라져. 세 번째는 제일 큰 법원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 붙여? 대를 붙이는 대법원. 대법원으로 이제 판결 받으러 가는 거죠. 대법원. 이게 최종적인 세 번째 마지막 3세번 하잖아. 3세번. 이게 법원에도 통해요. 3세번이야. 세 번째 재판으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보겠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또 뭐라고 합니까? 상소냐 상고냐? 상고. 나 두 번째 재판 싫고 대법원 판결 받아보겠다. 상고예요. 이 둘을 묶어서 또 뭐라고 하죠? 이 둘을 묶어서 항소나 상고를 묶어서 뭐라 그래? 상소라고 하는 거. 상소. 예전에 필기했던 거거든. 이거 적어야 돼. 예준님? 적어야 됩니다. 이거 적어야 돼. 상소 그러면은 항소와 상고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조선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왜 상소입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하는 게 상소 아니에요? No! 그 상소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3심 재판 결과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물질적인 방화 없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스틸도 없었기에 무형의 절도와 무형의 방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고 정광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슬기품으로 달려가는 거죠. 슬기가 방청석에 있다가 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이거 있잖아요. 그 춤 뭐죠 그거? 그 제목이 뭐죠? 뭐였죠? 그 제목이 뭐죠? 아니요. 배드보이의 그 안무를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보여주면서 재판부에게 그간의 섭섭함을 댄스로 보여주고 나와 함께 같이 손잡고 퇴정. 어떻습니까? 아 이거 엔딩 크레딧 오 괜찮습니다. 훈훈하죠?
이 판국에 지금 이 훈훈한 마무리 장면에서 졸음이 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아이씨.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초월에 있다. 초탈이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기판력 보고 있고요. 기판력이 있다는 얘기는 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거 대법원 판결이 난 거를 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법원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또 그러면 또 하나의 방식이 또 뭐가 있냐면 밑으로 가면은 여기 자,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거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최상급 법원 즉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판단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확정 판결 조건 1, 확정 판결 조건 2 이거거든요. 확정 판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3세판에서 세 번째 재판 결과 이게 확정 판결이고 기본적으로 세 번째 판결까지 안 가도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내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요. 제가 몹쓸 짓을 저질렀네요. 이 4천만 이 남한 국민들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참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버리면 이게 2심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또 1심에서 이미 저는 죽음죄를 지었네요. 저 세상으로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제가 이제 이슬이 되겠다. 정광 이슬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불복하지 않고 승복하는 것이 돼서 1심 재판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불복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뭐야? 승복하면 이런 얘기. 승복하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됐고요. 세 번째 싸움으로 내려갑니다. 자, 다음 문단. 자, 주연님 세 번째 비교싸움 뭡니까? 특수성. 재판의 특수성 세 번째 뭐라고 나왔니? 그렇죠. 잘했습니다. 신급제도에다가 색깔하시고 3번. 이건 이제 비교상 세 번째가 되겠죠. 신급제도다. 방금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그쵸? 1심 할 때 심이 있잖아. 2심 할 때 심이 있고 3심 할 때 심. 그게 이제 신급 할 때 그 심자거든요. 심판하다 심자 있잖아. 신급제도가 몇 급까지 있어? 1, 2, 3심까지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불복 절차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차이점까지 쓰는 거야. 불복 절차. 불복 절차가 아니면은 그것에 따라서 불만이 있으면은 1심에 불만이 있으면 2심에다가 신청하고 2심에 불만이 있으면 3심에 그래서 상급심에서 하급심을 이렇게 시정한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돼. 근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거예요. 세 가지. 이해됐죠? 자, 추가 정보로 가겠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에다가 색깔. 독일로 시작하는 문단 있죠? 자, 독일은 그러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라. 독일은 뭐라고 나왔니? 독일은 보니까 법률에 명시됐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따로 명문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명문이 뭐예요? 명문이? 명확한 문서상에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법률에 글로 기록했다는 얘기고.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추가 정보. 우리나라라고 쓰시고 우리나라는 명문에 규정이 있다 없다? 명문에 규정이 없다. 줄여서 그냥 규정 X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규정에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설명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국가배상 제도를 재판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자,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비록 이것이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3심에서 판결이 땅땅땅 나왔어. 그렇지만 그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 조건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별한 사정이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하는 거야.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은 확정 판결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예요.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피디님, 두 가지 뭐가 뭡니까? 자, 법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일단 뭐야? 자, 뭐뭐 하는 것과 같이 법관의 직무수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법을 어길 목적이 있었다. 자, 법을 어길 목적 색깔. 자,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어. 나 법을 어길 거야 라고 마음먹고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목적이 있었다 분명하게. 그러면은 자, 특별한 사정이 생겼으므로 책임을 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도 특별한 사정이 들어갑니다. 자, 직무 수행. 지금 사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수시도 지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시 지원할 때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 서류가 제때 접수가 돼야 하는데 뭐 접수 기간을 직원이 오판을 해갖고 접수 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어제까지로 끝난 줄 알고 오늘 도착한 서류를 반려해버린다거나 폐기 처분해버렸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실수 가능하죠. 그런 식의 실수를 생각해봐. 그럴 수 있잖아. 법관도 마찬가지. 법관도 소를 제기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이거 웃기잖아. 그 눈으로 보고 몇 월 며칠인지 보면 되는 건데 이런 사소한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사소하지만 잘못인 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서류 확인을 잘못했다. 그래도 특별한 사정이 들어가는 거죠. 몇 축에. 그리고 이제 인신 구속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서 격리 생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빈님, 감옥 체험 한번 하고 싶어요? 어때요? 도와드릴까요? 같이 절도하시면 되는데 방화도 괜찮고. 승빈님 어때요? 영지 마음의 방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우리 그거는 그 지원이만 가능해요. 알겠죠? 네, 영지 마음의 방화는 지원이 몫인 걸로. 그쵸? 딴청 피우기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오케이? 문제로 갑니다. 이제 문제. 자,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